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 벡터 공간, 연속 공간, 선행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벡터 공간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실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벡터 공간은 일단 성분 A, B를 갖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V에 대해서 벡터의 덧셈과 스칼러 곱을 정의하고 아래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V를 뭐라고 하면 벡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V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성질 만족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하고 B를 더한 거하고 B하고 A를 더했을 때 서로 같게 되면 이거는 가한 법칙을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 되겠는데요.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지금 두 번 하는 거죠. 앞에는 A하고 B의 덧셈하고 뒤에 C 덧셈 해주고요. 뒤에는 A하고 B, C인데 B, C를 먼저 더해준 다음에 A하고 더해주게 됩니다. 네, 이것을 결합성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 할 때 두 개 이상인 때는 어느 가 먼저 할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가 먼저 하든 간에 만족하게 되면 이것을 결합성을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영벡터가 되겠는데요. 영벡터는 우리가 어떤 벡터 A에 대해서 영벡터 더하게 되면 그 벡터 자체 A가 되게 되면 영벡터를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벡터는 실제로 우리가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게 항등원 존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덧셈에 관한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A의 덧셈에 관한 요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A에다가 어떤 벡터로 되었더니 영벡터가 되면 항등원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를 말하는가 하면 A의 여군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군이 존재하고요. 네, 다음은 스칼러 곱에 관해서 법칙이 있는데요.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분배 법칙. 여기 K가 스칼라가 되고요. 스칼라란 거는 수예요. K 곱하기 A 플러스 B 했을 때 이거는 KA 플러스 K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칼라를 각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네, K 플러스 M의 A 했을 때는 이거 벡터를 여기에는 스칼라에다가 분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분배 법칙이 됩니다. 네, 다음은 스칼라 곱에도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MA 했을 때 M하고 A를 먼저 곱한 다음에 K하고 곱하는 경우, 이 경우는 KM 먼저 곱한 다음에 A하고 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칙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벡터의 연산할 때 이런 법칙 사용해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n 곱하기 a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k하고 m을 곱해가지고 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k가 2분의 1이고 m이 2가 됩니다. 네, 그 경우에 먼저 2를 a에다 곱한 다음에 2분을 곱하게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k하고 m 곱했더니 1 됩니다. 그러면 간략한 다음에 곱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항등원, 여기에는 항등원 비슷해요. 여기 1을 a 벡터 곱해주게 되면 a가 되겠습니다. 여기 a가 1은 스칼라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교재에서는 벡터로 표현할 때 볼드 처리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볼드 처리하지 않고 여기다가 화살표 위에다 화살표를 표현해 가지고 벡터를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1차 결합 C1A1 플러스 C2A2 플러스 ACM AM 하게 되면 요거는 뭐라고 하면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C1, C2, CM은 어떤 뭐가 되는가 하면 스칼라가 되고요. 여기 A1, A2, AM은 벡터가 됩니다. 네, 만약 C1, A1 플러스 C2, A2 1차 결합이 0 벡터와 같을 때 여기 C1, C2, CM이 0인 경우에만 여기 성립하면 뭐라는가 하면 A1, A2, AM은 1차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실제로 보면 이게 선형 연립 방식인데요. 선형 연립 방식 풀어가지고 C1, C2, CM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A1, A2, AM 가지고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호법 행변환을 진행해요. 행변환을 진행해 가지고 0벡터가 있는지, 그러니까 랭크가 얼마인지를 봐가지고
네, 이것이 1차 독립인지 1차 동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만 1차 독립이 안 되게 되면 뭐라는가 하면 1차 종속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네, V가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을 갖고 있으면서 V의 임의의 n 플러스 1개 이상의 벡터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다 1차 종속이면 네, V의 차원은 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n이 네, n개를 취했을 때는 1차 독립이 되는데 n 플러스 1개 취했을 때는 혹은 n 플러스 1개 이상 취했을 때는 다 뭐가 되는가 하면 1차 종속되게 되면 V의 차원은 n이 되고요. 이것을 V는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때 네, n개의 1차 독립 벡터들을 V에 뭐라는가 하면 기저라고 말합니다. 기저. 네, 그래서 우리가 기저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V에 있는 벡터들을 네, 하나 찾아가지고 1차 독립이 되게끔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예제 1이 되겠는데요. 뭐 행렬의 벡터 공간, 네, 2x2 행렬의 집합은 뭐가 되는가 하면 4차원 실벡터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집합해가지고는 벡터 공간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집합에다가 뭘 정해야 되는가 하면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 곱 연산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니까 네, 행렬의 덧셈 연산, 스칼라 곱 연산 앞에서 했죠. 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저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기저의 한 예가 되는데요. 이게 네, 표준 기저가 되겠습니다. B11은 1, 그러니까 1행 1열 원소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 B12는 1행 2열의 원소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 B21은 2행 1열 원소가 1이고 나머지 0. B22는 2행 2열 원소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는 2x2 행렬에 있는 임의의 원소 A는 우리가 이 원소들 가지고 여기에는 이 행렬들 가지고 뭘 할 수가 하면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2x2 행렬의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4차원이 되겠고요. 4개죠. 네, 4개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차원이 됩니다. 네, 전번에 한번 했는데요. 모든 3x3 반대칭 행렬의 벡터 공간의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3이 됩니다. 네, 반대칭일 때는 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봤을 때 대각선은 다 0이 되고요. 네, 대각선 아닌 원소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는 2행 1행 2열이죠. 그러면 2행 1열이 반대수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네, 대칭이 됩니다. 반대칭이 되죠. 내가 이 반대칭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원래 요거 하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로 하게 되면 대칭이라 해요. 네, 그런데 여기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반대수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위치에 반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칭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칭 행렬은 실제로는 이 원소, 이 원소, 이 원소 결정되면 여기에 있는 세 원소는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차원이 뭐가 되는가 하면 3차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기저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네, 전번에 한번 했죠. 기저가 네, 3개가 되는데요.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하나는 네, 예를 들어서 B12라고 할까요? B12는 이렇게 썼겠습니다. 여기가 0, 1, 0, 여기가 마이너스 1, 0, 0, 0, 0, 0. 네, 여기 있고요. 다음에 B13, 네, B13는 이렇게 정했어요. 0, 0, 여기가 1, 여기가 0, 마이너스 1, 0, 0, 0, 0. 이거 B23는 0, 0, 0, 0, 0, 여기가 1, 0, 마이너스 1, 0. 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개 기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반대칭 행렬 A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네, A 행렬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 0, 대각선은 0, 0, 0이고 여기가 A12, 여기가 A13, 여기가 A23 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반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거 대칭되는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A12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A13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to 3.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지금 반대칭 행렬은 다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요. 이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A12는 B12 플러스 A13 B13 플러스 A23 B23. 네, 이런 형태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B12, B13, B23가 기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칭 행렬인 경우는 뭐가 될까요? 대칭 행렬. 네, 지금 여기서 3x3 반대칭 행렬의 백통관이 뭐가 되는가? 만약 우리가 대칭일 때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대칭 행렬은 이런 특징이 있죠. 3x3 여기가 A 했을 때 일단은 대각선 원소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대칭이란 거는 지금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A12 하게 되면 여기가 A21 12네. A12 지울게요. 네, 대각선이면 여기가 A12가 되고요. 여기가 그래서 A13 하게 되면 여기가 A13 여기가 A23 하게 되면 여기도 A23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행렬하고 A 행렬이 서로 같은 경우 이때는 네, 기저가 몇 개일까요? 네, 기저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기저는 그래서 B11 하겠습니다. 여기가 1, 0, 0, 0, 0, 0, 0, 0, 0. 네, 요거 있고요. 네, 다음에 B22가 있을 겁니다. 0, 0, 0, 0, 1, 0, 0, 0, 0 있고 B 뭘까요? 3, 3, 0, 0, 0, 0, 0, 0, 0, 0, 1 네, 이걸 대각선 원소에 대해서 일단 기저 체계가 있고요. 네, 다음은 B12. B12는 여기가 0, 0, 0이고요. 여기가 1, 여기가 1. 네, 이거 있고 B13가 있겠죠. 0, 0, 1, 0, 0, 0, 1, 0, 0 있고 B23 0, 0, 0, 0, 0 여기가 1, 0, 1, 0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3x3 대칭 행렬인 경우는 기저가 모두 몇 개인가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차원이 6차원이 되겠고요. 네. 네, 다음은 네, 방식의 벡터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nx로 표현했는데요. P가 폴리노멀 해가지고 당식 여기 n은 당식의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식의 벡터공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점점점 an의 xn승 해가지고 여기 ai는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Pn이 뭐가 되는가 하면 당식하고 당식의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고 면산을 정의하게 되면 Pn이 당식의 벡터공간이 되겠습니다. 뭐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n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n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기저는 여기 a0에 1 있죠. 기저는 1 x x제곱 x n승 하니까 1은 x 0승이죠. 그래서 0부터 n 하니까 차원은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벡터공간 뜨게 되면 우리가 네,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 곱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내적 공간, 내적 공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뭐 길이도 잴 수 있고요. 벡터에 대해서 길이도 잴 수 있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각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각에 관련된 건 없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내적 공간에서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 또는 점곱, 네,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벡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B 벡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 했을 때는, 네, 가장 많이 쓰는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열 벡터가 됩니다. 열 벡터가 가장 많이 쓰고요. 네, 행 벡터인 경우에는, 네, 네,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열 벡터를, 네, 전치를 해가지고 행 벡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A 벡터는 지금 열 벡터예요.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행 벡터가 되죠. 그래서 행 벡터가 되고 B는 열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는가 하면 1 by n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행은 1행, 열은 n개가 되고 B는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n by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 트랜스포즈에 있는 열수하고 B에 있는 행수가 같기 때문에 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뭐가 되는가 하면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A 트랜스포즈하고 콤마 B 트랜스포즈에 괄호쳐 가지고 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네, A 벡터, B 벡터의 중간에 점 찍어가지고 점곱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해요. 네, A하고 B에 있는, 네, 대응되는 원소들의 합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해가지고 AN, BN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뭐가 되는가 하면 실수가 돼요. 내적은 실수지만 이게 양수될 수도 있고 음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내적. 네, 다음은, 네, 실내적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벡터 공간 V에 속하는 한 쌍의 벡터 A, B에 대하여 정의한 내적이 다음을 만족하게 되면 이것을, 네, 실벡터 공간이라고, 실벡터 공간을 실내적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벡터 공간이 있고요. 벡터 공간에 내가 내적 정하게 되면 내적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성질 만족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Q1A 플러스 Q2B 이 벡터하고 C 벡터를 내적했습니다. 그러면 Q1은 밖으로 빠지고 A하고 C의 내적 플러스 Q2가 앞으로 빠지고 B하고 C의 내적 형태로 표현됩니다. 네, 실제로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선형성을 정의하는 건데요. 네, 선형성질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적이 여기 A하고 B를 내적한 거하고 B하고 A를 내적한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되는가요? 앞에서 배운, 네, 교환 법칙이죠. 네,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A하고 A, 지금 A 벡터하고 A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냐면 크거나 같기 0 돼가지고, 네,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A하고 A를 내적했더니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A 벡터가 0 벡터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쉽게, 네, 증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실내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적을 정했을 때 이게 내적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성질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다 만족하게 되면 내적 공간이 되고요. 이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만족 안 하게 되면 내적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내적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게 되면 이 두 벡터는 뭐라고 하면 직교, 수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내적해서 0이 되게 되면 이럴 때는 A 벡터하고 B 벡터는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직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직이 매우 중요하죠. 다음에 A 벡터의 길이 또는 노름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영어에서는 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호는 이런 기호로 쓰면 두 개의 짝대기를 써가지고 안에다가 a를 가둡니다. 그러면 이게 a의 노름 또는 길이가 되겠는데요. 루트 스퀘어루트에 a하고 a의 내적의 스퀘어루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네, 코시 슈왈츠 부등식이 되겠는데요. 지금 a하고 b의 내적 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건 작가나기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보다는 작게 됩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내적의 성질을 사용해 가지고 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적은 우리가 네, 이런 법칙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물리에서는 네, 어떤 힘을 줬을 때 네, 힘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 네, 이 힘의 한 1 계산할 때 우리가 내적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힘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벡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변이란 거는 네, 시작 지점이 있고 네,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지점하고 종점을 연결한 네, 벡터를 뭐라는가 하면 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F하고 네, 힘 F하고 변이에서 변이 U랄까요? 네, F하고 U로 내적한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적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과학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A하고 B에 내적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A의 크기, B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시타가 되는데 시타는 여기에는 벡터 A하고 B가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루는 각 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A 벡터하고 B 벡터의 시작점을 똑같게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의 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시타 값은 네, 맥시멈이 1이고 되죠. 그래서 요 코시 슈왈츠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삼각 부등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a 플러스 b 했을 때하고 a의 크기 플러스 b의 크기는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네, 이걸 왜 삼각 부등식이라 했는가 하면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를 해가지고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여기 a라는 벡터, 여기 a 벡터예요. 네, 다음에 여기 b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 b 벡터. 네,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요 벡터가 돼요. 네, 그래서 요 벡터를 c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c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a, b, c는 뭘 이루는가 하면 삼각형을 이루죠. 했을 때 여기 c 벡터의 크기는 뭐보다 작을까요? 작거나 같기 a 벡터의 크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네,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셋째 변보다는 작다, 크다가 되겠죠. 네, 삼각형의 이미 두 변의 합은 셋째 변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게 삼각형을 이루는 네, 성질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각부등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가 A, B 플러스 C가 뭐가 된가 하면 C가 돼요. 여기 A, B 해가지고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각부등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했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건 평행사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실제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이런 형태가 돼요. 네, 이거 좀 올릴게요. 네, 요거는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네,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A 벡터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B 벡터를 네, 정의를 했어요. 네, 이랬을 때 네, 여기에 지금 평행사변을 만들 건데요. 여기 A 벡터하고 평행되게끔 이렇게 벡터를 만듭니다. 요거는 A 벡터하고 똑같아요. 네,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B 벡터하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될까요? 네, A 플러스 B는 이 벡터죠.
이 벡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A, B, C, D 했을 때 여기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했을 때는 네,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죠. B 벡터 플러스 A 벡터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A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의 네, 사변 되겠고요.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벡터 빼기 B 벡터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요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 더하게 되면 A 벡터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DB 벡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AC의 제곱,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되게 되면 여기가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또는 뭐가 되는가 하면 2배의 AB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 네,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평행사변. 네. 네, 요 성질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변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평행사변이 가지는 이런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네, 이것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적의 성질을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것만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제곱 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제곱 네, 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가 똑같아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내적 되고요. 플러스 요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하고 똑같은데요. 네, 내적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 벡터하고 A 벡터 플러스 여기에는 A 벡터하고 B 벡터 되고 플러스 B 벡터하고 A 벡터 플러스 B 벡터 B 벡터 네,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고요. 뭐 뒤에 가게 되면 똑같이 뭐가 되는가 하면 A 벡터가 되고요. 이번엔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에 A 벡터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되죠. B 벡터 B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하고 이게 사라지고요. 이거 여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2배의 A 벡터 A 벡터가 되고 플러스 2배의 B 벡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2배의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2배의 B 벡터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질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로 말하면 평행사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네, n차원 네, 유클리디안 공간이 되겠는데요. 유클리드 공간이 되는데요. 네, Rn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적하고 길이를 각각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A하고 B의 내적은 A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B 벡터 해주면 되겠고요. A1, B1, AN, BN 앞서가 정리한 것과 똑같죠. 벡터의 내적 되겠습니다. 길이는 네, 스퀘어루트의 A하고 A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4에서는 네, 함수의 내적,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도 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공간, x가 a, b, 여기 지금 구간이죠. a, b 구간. 네, 뚜구점이 a하고 b인 구간에 있을 때, 네,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함수들의 집합의 함수의 the ha고 스칼라 곱을 정의하게 되면 이거는 함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벡터 공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 벡터 공간에서의 내적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f하고 g의 내적어는 a, b에서의 f하고 g의 네,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네, 내적 공간의 네, 성질을 만족해냈죠. 첫째는 네, 선형성, 두 번째는 뭔가요? 가관성,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양의 성질 등도 만족해야 되는데 다 만족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는 네, f의 길이는 함수 f의 길이는 이렇게 정해요. 루트의 스퀘어루트의 ab의 f 제곱의 dx. 네, f하고 g가 같게 되면 f 제곱 되겠죠. 네, 이렇게 네, 함수의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뭐 내적하려면 함수의 내적했을 때 함수의 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전에 적분하는 거 배웠죠. 네, 다음은 네, 선형 변환을 배울 건데요. 앞에 내적 공간도 매우 중요한. 내적 공간에서는 실제로 네, 각을 정의하고 네, 내적의 정의에 관련된 것을 배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선형 변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 변환도 실제로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기 x하고 y가 벡터관을 하고 f가 x에서 y로의 사상 또는 변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네, 함수하고 좀 비슷해요. 네, 일반적으로 함수를 했을 때는 여기 x, y에서 벡터관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x는 일반적으로 네, 실수집합을 했죠. 실수집합. 그래서 f가 x에서 y로의 사상 또는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네, 만일 uv가 x에 속한 uv에 대해서 c가 r에 속하고요. 이 스칼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첫 번째는 f의 u 플러스 v, 그러니까 u 벡터와 v 벡터의 네, 두 셈을 네, f 취했을 때 fu 플러스 fv가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f의 cu 했을 때 c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f의 u 했을 때 이 두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f를 뭐라는가 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네, 선형 변환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선형 변환을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회전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물체의 반사도 표현할 수 있고 네, 물체의 투영 등등 혹은 물체의 평행이동 등등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행이동은 네, 선형 변화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선형 변화 형태로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변화는 아니지만 네, 선형 변화 일반적으로 행렬 곱하기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혹은 뭐 확대 축소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제 1에서는 지금 선형 변환을 정했는데요. 지금 f가 Rn에서 Rm으로 가는 네, 사상이고요. fx를 ax로 정했습니다. 이게 a는 네, n by n 행렬이고요. 여기 x는 네, 크기가 n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정의한 f가 선형 변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변환 증명하려면 이걸 하면 돼요. 여기 있네요. 네, fu 플러스 fv가 같다는 것을 알면 돼요. 요거는 네, 행렬 벡터의 곱은 이걸 만족하죠. 네, 그리고 스칼라 곱도 이거 만족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네, 선형 변환이 됩니다. 네, 다음 여기 행렬을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A 행렬에 해당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0, 0, 1, 1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된가 하면 y하고 x가 같은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y가 같게 x에 관한 대칭인지를 한번 볼게요. 네, 요거 좀 올리고요.
네, 직선 y각기 x의 대칭은 우리가 다 알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요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3,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1이 y각기 x에 관한 대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암산을 할 수 있겠지만 y각기 x 직선은 이거죠. 네, 열었을 때 3, 1 대칭이란 거는 네, 이렇게 수직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요점,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여기가 똑같게 쳤습니다. 실제 찾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1, 네, 그러니까 x좌표는 1이 되고 y좌표가 3이 됩니다. 그래서 xy 위치를 바꾼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행렬이 왜 그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행렬을 여기다 적을게요. a 행렬을 0, 1, 1, 0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3, 1 좌표를 네, 뭐 x를 할게요. 벡터 x 했을 때 이것을 요 위에는 네, x좌표 적고 아래는 y좌표 적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에다 곱해 보겠습니다. a에다가 x 벡터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가 0, 1, 1, 0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3, 1. 네. 그래서 한번 곱해보게 되면 1을 곱하겠죠. 0하고 3 곱하고 1하고 1 곱하니까 처음에는 원소가 1이 되겠고요. 네, 여러들 곱하게 되면 여기 3이 되나요? 딱 나왔네요. 여기 1, 3 맞죠? x좌표가 1, y좌표가 3. 그러니까 여기 a에다가 x좌표 곱했을 때 이게 벡터죠. x 벡터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ax는 뭘 실행해 주냐면 y각기 x에 관한 대칭 연산을 네, 실행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요 행렬 0, 1, 1, 0는 y각기 x에 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 0, 0, 마이너스 1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x축에 관한 대칭.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3, 1이 x축에 관한 대칭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x축에 수직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x좌표는 변화 없고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똑같이 여기 a 행렬을 이번에는 1, 0, 0, 마이너스 1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x 벡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바꿀까요? 열수가 a1, 네, 요거는 a2라고 하겠습니다. 네, a2 벡터에다가 x 벡터를 한번 곱해볼게요. 곱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1, 0, 0,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3, 1이죠.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얘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고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얻으려는 게 딱 나왔네요. 3,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원점에 관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3, 1이 원점에 관한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원점의 대칭일 때는 네, 지금 여기서는 다 직선의 관한 대칭일 때는 수직되겠고요. 원점의 관한 대칭은 점 대칭은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죠. 네, 그럼 요점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요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또 우리가 A3 행렬을 이렇게 곱해가 하게 되면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A0, 0, 1 이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요거 X축으로의 확장 형태가 됩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A 행렬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A를 위해서 2, 0, 0, 1로 정했습니다. 이랬을 때 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예를 들어 가지고 요점 네, 여기 1,1
네, 1,1을 네, a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2, 0, 0, 1 했을 때 여기 1,1을 곱해 봅니다. 곱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2가 되죠. 요래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1 되나요? 네, 즉 y좌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x좌표는 뭐가 되는가요? 원래 1이었는데 2배로 됐죠. 네, 그래서 이때는 네, 확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요 값이 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변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변환들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변환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배우겠지만 네, 오늘은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y값 x에 관한 대칭, 네, x축에 관한 대칭, 원점에 관한 대칭, x축으로서의 확장. 여기 a가 1보다 크게 되면 확장이 되고 a가 1보다 작게 되면 일단은 축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a가 만약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음수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네, 확장이나 축소가 됩니다. 네, 다음은 네, 선형변환의 행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선형변환을 단같이 표현했습니다. f의 x1, x2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배 x1 빼기 5배 x2가 되고요. 3배 x1 플러스 4배 x2로 표현했습니다. 이랬을 때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은 단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f의 x1, x2 했을 때 이게 상이죠. 네, 상은 여기 첫 번째 성분은 y1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성분은 y2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y1 같기로 2x1 빼기 5배의 x2가 되고 y2는 3배 x1 플러스 4배 x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행렬 형태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 거는 y1, y2로 하고요. 뒤에 부분은 여기 2-5.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들이죠. 앞에 있는 개수. x1, x2 앞에 있는 개수, x1하고 x2 앞에 있는 개수를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여기 2-5, 3, 4 하고 뒤에는 벡터는 x1, x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가 똑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렬하고 벡터를 곱셈하게 되면 2 곱하기 x1 플러스 마이너스 5 곱하기 x2죠. 요가 똑같죠. 여기도 3 곱하기 x1, 4 곱하기 x2 해가지고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 변화를 줬다면 우리가 행렬 표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선행 변화에 관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이 부분도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이런 방법 사용해 가지고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x1, x2로 줘가지고 네, x1, x2를 줘가지고 여기서 y값 x에 관한 대칭을 찾아요. 찾게 되면 뭐가 될까요? x1, x2 했을 때 y값 x에 대칭되게 되면 이 부분은 x2가 되고 이 부분은 x1이 되죠. x2, x1 하니까 다시 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이건 똑같아요. x랑 대칭하게 되면 x1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좌표가 x1 되고 뒤에 있는 좌표가 x2일 때 x랑 대칭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x1은 변화없고 x2가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원점과 대칭인데 똑같아요. x1, x2 했을 때 원점의 대칭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확장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역변화란 거는 네, 변화 있게 되면 선행 변화 있게 되면 선행 변화는 실제로는 1대1 대응하고 전사가 만족하게 되면 역변화는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을 표현했을 때 역변화 존재하는 경우는 여기에는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게 되면 역변화는 존재합니다. 즉 이게 여기서는 x1, x2에서 y1, y2로 가는 건데요. 거꾸로 y1, y2에서 x1, x2로 가는 변환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에 선행 변환의 합성어는 x, y, w가 벡터 공간을 하고 f는 x에서 y, g는 w에서 x로의 선행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변환 h를 정의하는데요. 이거는
W에서 Y로의 변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H는 F하고 G의 합성으로 하는데 여기 F하고 G의 곱셈, F하고 G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로 합성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H에다가 어떤 U라는 벡터를 연산합니다. 이거는 지금 F하고 G의 합성의 U가 되겠죠. 이러면 이게 F과 G의 U 벡터. 이런 형태로 연산하게 됩니다. 쓸가시는 구하려면 먼저 G를 연산한 다음에 여기 F를 연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